안녕하세요. 제이스 이두의 원장 제이입니다. 오늘이 3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이고요. 그다음에 3월 22일 금요일 날 미국 첫 디지털 SAT의 성적이 나왔죠. 미국 첫 디지털 SAT의 성적이 나와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을 받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저희 학생 대부분은 저희 학생 대부분은 저희 학생 대부분은 페이퍼 펜슬 SAT 점수와 디지털 SAT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SAT 점수가 살짝 낮은 느낌이 나요. 저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학생들이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비슷한 점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튜터 입장에서는 점수가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디지털 SAT에서 점수가 오른 페이퍼 펜슬에 비해서 점수가 오른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적인 미국 학생들의 반응은 오히려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디지털 SAT 점수가 살짝 낮은 느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아마 또 의도한 것 같아요. 수학을 800점 만점 받기가 기존의 SAT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생 다른 이전에 그 디지털 SAT의 그 시험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을 알려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점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많이 줄고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점수, 페이퍼 펜슬에서 800점을 계속 받았던 학생들이 대부분 790이나 780점을 받는 것 같아요. 대부분 79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 800점 만점을 받기가 기존의 SAT보다 좀 어려웠고, 그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의도한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탑 랭킹 대학들에서 75 percentile SAT math 스코어가 800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변별력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비평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 SAT에서 좀 컬리지 보드에서 SAT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넣기는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변별력을 주기는 불충분했었죠. 그리고 디지털 프랙티스, 컬리지 보드에서 블루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한 프랙티스 테스트 수학, 특히 수학이 디지털 SAT가 실제 디지털 SAT보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많이 크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SAT 프랙티스하고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크면 어떻게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어댑티브 문제의 난이도 조절이 아무래도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줄 1에서 잘 못 받고, 그래서 마줄 2를 이지로 받은 학생이 마줄 2를 하드로 받은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정한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를 했는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조금씩 학생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험은 2016년도 이전에 2400점 SAT하고 비슷하게 영어의 vocabulary가 조금 약한 학생들, 수학에서 critical thinking 스킬이 약한 학생들은 최악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험이 됐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페이퍼 펜슬 SAT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하락한 학생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잘못 눌렀네요. 실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페이퍼 펜슬 SAT 마지막 페이퍼 펜슬 SAT에서 1490점을 받았는데 마치 디지털 SAT에서 1380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되면 90, 80, 10, 110점이 깎였네요. 110점이면 엄청난 점수 차이죠. 110점을 내려간 학생, 이건 여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10점이 내려간 학생들도 있고, 프랙티스 테스트. 이 친구는 페이퍼 펜슬을 안 본 모양이에요. 펜슬을 안 보고
practice test에서 1550인데 실제로 1560을 받았다. 이런 친구들은 근데 지금 문제는 math에서 790점을 받아서 울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페이퍼 펜슬하고 디지털하고 이 SAT를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고 점수 1560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학생은 practice 테스트를 6번 봤는데 수학이 worst가 690점인데 자기 그리고 average가 720점인데 요번에 디지털 SAT 수학 math를 620점을 받았다. So 그래서 mad at myself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페이퍼 SAT, 페이퍼 펜슬 SAT에서 maybe 블루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이 너무 쉬웠다. 수학이 너무 쉬웠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800점, 790점을 받는다. 800점, 790점을 받는데 그래서 10학년 수학 끝나고 딱히 실수 없으면 790, 800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stronger in math인지 weaker in math인지를 hard to separate.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honestly I think this is good direction. 이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노렸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수학이 그 포스트대로 수학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탑 랭킹 대학들은 다 75 percentile은 75 percentile SAT math는 800점이에요. 심지어 저희 탑 랭킹 대학을 간 친구도 엔지니어링이나 그 이과 쪽으로 가는 친구가 만약에 수학이 790점이 나왔으면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학부모님도 저희한테 전화하셔갖고 이걸 다시 봐야 되나요? 어쩌나요? 그렇게 고민을 할 정도로 75 percentile 수학 점수는 800점이었고 변별력이 없었죠. 800점 받는 학생하고 790점 받는 학생들을 분리해내겠다는 게 컬리지 보드의 생각인 것 같은데 요번에는 조금 많이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800점이 거의 없고 790점의 무더기로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포스트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튜터가 포스트를 한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저희 아니고 이거를 보시면 어떤 학생이 뭐 프랙티스 테스트를 받고 6개월 동안 자기하고 튜터를 했는데 100포인트나 worse than the lowest practice test래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6번이 아니라 뭐 5번 풀어보고 다 했는데 실제 디지털 SAT math가 100점이 더 낮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생들 아니에요. 저희 학생들은 수학 다 높게 나왔어요. 800점을 받은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다 높게 나왔어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닌데 이 튜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 연습 문제보다 수학이 100점이 낮게 나왔고 연습 문제 중에 제일 못 본 것보다 100점이 더 낮게 나왔고 근데 그 이 그 학생의 친구는 수학을 400점대 800점에 400점 받는 것 같으면은 below average예요. below average 학생인데 이 학생이 디지털을 crazy easy라고 아주 쉽고 그다음에 심지어 15분 일찍 끝냈고 그리고 튜터들 받은 적이 없고 스터디도 하나도 안 한 학생인데 이 지금 6개월 동안 튜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한 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easy 그 마줄 2 math easy를 받고 너무 쉬웠던 학생이 이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뭐 실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줄 1에서 마줄 1을 풀고 마줄 2 매스를 하드로 받아서 여기서 스트러글링을 해서 점수가 낮아졌고 지금 말하는 이 친구라는 학생은 마줄 1을 잘 못했고 마줄 2를 그래서 이지를 받았고 그래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이게 지금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맞느냐? 실제로 이렇다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마줄 2를 잘 풀어서 마줄 2가 하드가 나왔는데 거기서 틀렸다고 마줄 1을 잘못해서 마줄 2에 이지가 나온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낮다?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 9학년 알gebra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옛날 2400점, 1600점 그 이전에 1990년대 했던 1600점 SAT 매थ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틀린 문제도 틀린 문제를 그 저기 뭐야 퍼니시를 해라. 점수 틀리면 점수를 주지 않는 걸로 그치지 말고 점수를 더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퍼 펜슬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practice는 always 800 수학을 받았었는데 actual은 1580 나왔다. 그러니까 이 practice하고 actual하고 간격이 비슷한 거죠. 그 정도 레벨이 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792, math는 800점을 못 받은 거죠.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그 댓글을 달았어요. Math Module 2가 insanely difficult 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커브를 많이 한 것 같다. Experimental question은 그렇게 큰 점수 비중이 아닌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노란 걸로 마스킹한 이 친구가 똑같이 답을 해요. 한 네다섯 개 퀘스천은 정말로 어려웠고, 이게 제가 그 디지털 에세이티 처음 보고 나와서 학생들의 반응을 했을 때 저희 학생, 수학을 800점 받던 학생들이 한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네다섯 개는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두 개를 during the test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ater 했는데 그러니까 두 문제를 찍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하나는 due to the stupid mistake로 하나 틀린 거를 알았대요. 이게 그냥 stupid mistake가 아니고 이거는 SAT에서 함정 문제를 다 파요. 이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을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이 함정 문제가 원래는 옛날에는 이 함정 문제가 800점과 790점을 나누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는 어려운 문제에도 걸리고 함정 문제에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두 개 정도 틀린 것 같은데 지금 790이죠. 그러니까 어, 점수가 커브가 있었음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시 이 하얀 이 마스킹을 한 친구가 뭐 어떤 거 틀렸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안 가르쳐 줄 건데 안 가르쳐 줄 건데 그 definitely a curve가 있는 것 같다. definitely curve가 있는 것 같고 한 퀘션은 10 포인트를 하나 틀렸는데 10 포인트를 깎은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0 포인트를 안 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커브가 이 학생이 자기가 틀렸고 맞았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커브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들은 페이퍼 펜슬 SAT하고 디지털 SAT 점수가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에 살짝 낮은 저희 학생들은 점수가 살짝 낮은 느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수가 대폭 하락했다라고 컴플레인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수학 800점을 받기가 기존의 SAT, 페이퍼 펜슬 SAT보다 많이 어려웠다. 이유는 이거는 컬리지 보드가 의도한 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최상위 대학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800점과 790점과 780점이 이 다르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SAT보다 조금 어렵게 낸 것 같고요. 그리고 800점을 받기가 좀 어려워졌고 프랙티스 점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마줄 1 때문에 마줄 2를 이지를 받은 학생들이 실력이 공정한 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거는 저도 사실은 그 계산기 사용하는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직전에 올린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SAT 문제는 수학을 전혀 할 줄 몰라서 플러그인이라 그러죠. 대입을 해보는 학생들은 맞아요.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객관식인 경우. 근데 그 implied domain, 히든 도메인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정뛴 친구들 아니라 중간에 뭐 죄송합니다. 어정뛰다고 얘기는 하긴 그렇지만 그 탑이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문제를 풀고 히든 도메인이나 임플라이드 도메인을 잊어버린 친구들은 문제를 틀려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주 몰라서 대입해보고 플러그인해서 본 친구들, 그다음에 잘 알아서 히든 도메인을 아는 친구들은 맞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틀리면 그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원래 SAT 문제에 굉장히 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학생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보캐블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티컬 띵킹 스킬 응용력이 조금 더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그 컬리지 보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SAT 수학 점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커지고 있고 2022년도부터 사실은 SAT에서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요. 어 800점과 790점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2차 방정식의 그 두 개의 그 한국에서는 근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sum of two solution은 얼마냐 이렇게 내면 기존에는 factorable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방정식들을 냈었는데 2022년도부터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근해 공식을 써야만 되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ACT 시험에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한 단계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오메트리도 조금 한 단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가 800점과 790점을 분리하기에는 조금 갭이 있었고 요번에는 그 문제들을 너무 어렵게 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ACT 시험과의 차별성을 확보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 그 개편된 그때는 뉴 SAT라고 불렀어요. 2016년도에 개편된 SAT일 경우에는 어땠었냐면 저희가 2014년도에 그 문제들이 처음 프랙티스가 나왔을 때 이걸 딱 보고 ACT하고 똑같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리딩과 리딩과 라이팅이 진짜 ACT하고 비슷했었어요. 정말로 문제 차이가 보이지 않는. 왜 그러냐면 그때 ACT를 치는 학생이 SAT를 치는 학생들보다 더 많았었어요. 그때 한 2.2 밀리언 정도 됐었고 이게 한 1.8 밀리언 정도 됐었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ACT 시험하고 비슷하게 내버린 거죠.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사이언스가 없어. 사이언스 싫어하는 애들 다 우리한테 와. 그리고 수학을 그전에도 쉬웠지만 수학이 이제 계속 쉬웠고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SAT가 한 2.2, ACT가 한 1.7 밀리언 정도 되죠. 이게 뒤집혔어요, 다시 뒤집혔는데 어 다만 디지털 SAT로 가면서 그 전에 2016년도 이전에 나왔던 그 SAT의 특징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보캐블러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ACT 시험과의 차별성을 다시 확보를 했다. 자기네들이 마켓 쉐어를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다만 어댑티브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아까 그것처럼 마줄 1 풀고 마줄 2에서 이지를 받았는데 점수가 점수가 올라갔죠. 점수가 올라갔고 마줄2에서 하드를 받은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다. 이 점수가 더 높다 이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단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그 디지털 SAT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대학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건데 페이퍼 펜슬 SAT 점수와 디지털 SAT 점수 차이가 큰 학생들 어려서부터 시험을 봐서 차이가 큰 학생들은 이게 문제가 생길 거고 디지털 SAT만 한 학생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혼란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 입시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2,400점 SAT에서
1600점 SAT로 가고 에세이가 뭐 옵셔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뭐 환산표를 컬리지 보드에서 내줬는데 여기는 3에서 5% 정도 성적이 더 나온다 이래 갖고 막 시험 다시 보고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 혼란이 아마 올해도 다시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똑같이 16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점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디지털 SAT가 낮은 경우에는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문에 탑 랭킹 대학들 몇 개가 더 어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탑 랭킹 대학들 몇 개가 더 ACT, SAT를 리인스테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이기 때문에 몇몇 대학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그거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3월 23일 토요일인데 다음 주에 그 탑 랭킹 대학들 MIT는 발표를 했지만 탑 랭킹 대학들 이 그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문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그렇게 되면 디지털 SAT, 페이퍼 펜슬 SAT 때문 점수의 차이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 펜슬은 수학이 800점 거의 대부분 받아왔었는데 이게 790이나 780일 경우 탑 랭킹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이 점수 차이가 좀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혼란 2016년도 2017년도의 혼란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저희 학생들은 ACT를 일단 먼저 해서 점수를 35나 36점을 확보한 친구들이 36점을 확보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좀 느긋해요. ACT, SAT 그 점수 중에 ACT를 35, 36 받은 친구들은 지금 좀 느긋한 상황이에요. 디지털 SAT를 뭐 쉬웠네, 어려웠네 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도 가서 시험을 보기는 봤는데 어, 지금 그래도 탑 1%, 탑 0.5% 이내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살짝 느긋한 편이고 지금 SAT에만 그 했던 친구들은 지금 조금 당황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학생들의 당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입시가 조금 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2025년 입시가 그 ACT, SAT reinstated 그다음에 뭐 affirmative action ban 그건 작년부터 있었고요. 뭐 그다음에 레거시 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혼돈의 입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미 중서부 교차로 칼럼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죠. 미 중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이고 제가 이거 보시다시피 8년 횟수로 8년 동안 계속 쓰고 있어요. 매주 쓰고 있고 이거는 저희 광고고요. 어 주립대학에서 15년 올해도 했네요. 그다음에 ACT, SAT 특강 대치동에서도 했었고 오랫동안. 그래서 요번에는 칼럼이 AI 요거 계산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 챗GPT를 가지고 계속 에세이를 쓰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챗GPT도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AI도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원 학생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에세이다. 뭐 그 에세이요.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jcdu.com 웹사이트에 오시면 올려져 있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셔서 계속 보시면 많은 정보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jcdu.com 오시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응대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음 그렇기 때문에 jcedu.com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